오늘은 비트코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야, 비트코인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하면 내가 왜 비트코인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공부를 왜 합니까? 그래야 비트코인을 살 생각을 한다고요? 글쎄요. 우리가 돈을 벌 때 공부를 했나요? 공부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나요? 공부해서 돈이 좋은 걸 알게 되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이 좋은 것은 그냥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왜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공부를 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소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소비하는 것이 좋고 어떤 때는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지만 공부한 사람이 국가 정책을 정해도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기의 순환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쌀값이 오를 것이 확실하다면 돈을 사용하여 쌀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쌀값이 내릴 것이 확실하다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오를지 내릴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풍년이 들어서 쌀이 많이 수확이 되면 쌀값은 내리고 흉년이 들어 쌀 생산이 줄어들면 쌀값이 올라간다고 보면 될까요? 물론 대체로 그렇기는 하겠지요. 풍년이 들었을 때 쌀을 사서 보관했다가 흉년이 들 때 팔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풍년이 들어 쌀 생산이 늘었다면 쌀값이 내려가야 하지만 돈의 양이 더 많아지면 쌀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돈의 양 즉 통화량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러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편리한 수단인 거지요. 쌀 한 봉지가 어제는 1,000원이었지만 오늘은 2,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가 쌀값이 올랐다는 생각은 하는데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지 않습니다. 쌀에도 생산량이라는 변수가 있고 돈에도 통화량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변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쌀의 생산량이 일정하거나 통화량이 일정하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우리는 돈이 갖는 통화량의 변수로 인해서 많은 경우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만약 돈의 통화량이 일정하다면 어제의 1,000원이던 쌀값이 오늘 2,000원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쌀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알지 못하면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언제 돈을 저축하고 언제 돈을 소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은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돈을 소비하여 다른 것을 취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연장선상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공부한 결과 비트코인을 얻게 되고 그렇게 얻은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입니다. 일방적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